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에 의해 10주차 동영상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오늘이 5월 15일이네요. 15일 오전 9시 25분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월요일부터는 일부 수업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에 아침에 오면 발열 체크를 하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안 되네요. 개강을 하기를, 여러분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저도 짜증이 납니다. 매 강의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작을 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이 과목 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과목에서 관광자원, 그 다음에 자원해설, 문화관광, 창업, 그런 것들은 그 조별 발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제 기준으로 보면 특별하게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책을 읽으면서 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그 프랙티컬한 실무적인 학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만 갖고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않습니다. 그래서 조별 프로젝트를 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매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대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상으로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야 돼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그제 다른 교수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결론은 담당 교수가 이 과목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목에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 거는 조금 특이하죠. 오늘은 이 강의 운영 규정이 아니라 조별 운영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서, 요거는 그 파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자원에 의해 평가 기준도 따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원을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조별 발표 규정, 조원의 구성. 참고로 요 규정은 근 20년에 걸쳐서 매년 조금씩 수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앞뒤가 아니었죠. 도장이 아니었어요.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걸 개선하고 학생들과의 그 논란의 소지가 생기고 그걸 개선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단 이거는 정규 학기입니다. 이번 학기처럼 코로나 사태가 돼서 대면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한다는 게, 유튜브로 강의를 한다는 걸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계정을 바꾸지를 않았던, 요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이번 학기에 요거는 시정 조금 고민해 가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조원의 구성, 조원 인원수는 추가 복학 등의 이유로 최종 출석부 확정 후 공지합니다 해놨는데, 이건 정규 학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미 이제 조원의 구성은 출석부 수강 정정 인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은 이번 학기 관광자원에 의해 조원 각 조별 인원수는 6명으로 하겠습니다. 거의 매 학기마다
관광자원의 이해 과목은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6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고 있는 4학년 과목은 창업의 이해는 조원 수가 4명입니다. 근데 수강생이 그 정도가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6명입니다. 그래서 조원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담당 교수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작을 하다 보면 교수님들에 따라서 짜주시기도 하고 각자 알아서도 하고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말이 많죠. 그래서 담당 교수가 짜주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맞질 않아서 못하는데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결과 제가 추구하는 거는 각 학생들이 알아서 조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팀워크라든가 조작을 하는데 훨씬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6명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분은 조를 못 잡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6명을 만들어서 조를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학년 총대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만은, 조를 못 짜는 분들은 1학년 총대한테 연락을 하면 1학년 총대가 짜주는 게 아닙니다. 조를 못 짜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뭐 단톡방에 나왔던데 고지하겠죠. 그럼 알아서 짜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조원 명단은 A4 용지에 양식대로, 옆에 양식 있죠. 양식대로 작성하여 중간고사 2주 전 첫 수업 시간에 제출합니다. 되는데, 이거는 이번 학기는 이번 주 리포트로 대체를 합니다. 여기 조원 명단이. 그래서 6명이 되시면 6명이 똑같은 리포트를 제출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양식대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보면, 양식에 보면 뒤에 서명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손글씨로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는 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손글씨로 서명을 하는 경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바꾼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범용이라는 학생이 저쪽 조에도 안범용이 있고 이쪽 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6명 채워서 제출한 거죠. 그런 사례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서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는 굳이 서명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각자 제출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안범용, 이봉구, 한상현, 김현지, 뭐 기타 6명이 한 조다. 그러면 그 조원들이 다 똑같은 것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그러면 서명의 의미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종후원 명단에는 발표 자료를 전달받을 수령인 2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 발표 수업은 다른 조들이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려면 미리 그 발표 내용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받을 사람을 지정을 하게 합니다. 수령인을 지정을 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쪽 조에서는 우리 조한테 줬다, 우리 조에서는 안 받았다, 그리고 서로 우기면 중간에 교수가 어떻게 어느 쪽이 맞다, 뭐 대부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수령인 2사람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2사람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수령인 하나만 했더니 또 그 사람이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 발표 수업의 경우 조장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각 조에 조장 있는데 조장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또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조장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고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점수를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유일한 명칭은 수령인이라는 거, 그것만 받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단 제출 시 지정된 수령인 2인은 이후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인원수를 준수하십시오. 그러니까 6명으로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인원 초과 혹은 미달 시 초과 혹은 미달 인원당 3점, 마이너스 3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이라고 교수가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5명이 하겠습니다. 뭐 저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단 그 조는 한 명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전 조원, 5명의 전 조원에게 마이너스 3점을 감점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교수님 저희는 항상 같이 뭉쳐 다니는 게 8명인데요. 8명이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상관 안 하겠습니다. 단 6명에서 인원이 2명이 늘었죠. 그러니까 1명당 마이너스 3이가 전 조원에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점을 하겠습니다. 그 8명의 조원에게 모두 마이너스 6점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 작업을 하다 보면 조원을 명단을 내라고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조원 명단을 제출 안 하시면 발표 자격을 상실합니다. 발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발표 점수는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됐고요. 명단 제출 시점 이후 학적 변동에 따른 인원 미달의 경우 감점은 없으나 좋은 평가의 배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명단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누군가가 뭐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6명에서 감점이 없었는데 누가 자퇴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학적 변동 상황으로 인한 그 인원수 감점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됐고요. 조원 평가를 제외한 모든 배점은 해당 조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건 뭐냐면 뒤에 가면 조원 평가 점수는 각 조원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건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조원 평가를 제외한 모든 배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점을 감점했다면 전 조원에게 마이너스 3점을 감점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됐고 8번이요. 미제출자 혹은 규정과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전 조원 마이너스 3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도 못하고 점수도 깎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 조의 구성은 6명입니다.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 그럼 혼자 하십시오.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5명이 모자라죠. 그러면 5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점 발표 하나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주껏 6분을 확인하십시오. 그래가지고 6분의 명단을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과목명, 요 양식 규정이고 요대로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수령인은 똑같겠죠. 6분이서 누가 수령을 할 건가, 전달을 받을 건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만 정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틀리면 감점을 하겠습니다. 6분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6분이 똑같이 작성을 하셔서 각자 이름으로 리포트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발표 순서 및 시간. 이거는 발표 순서에 따라서 또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거는 조 추첨으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조 발표 순서를 추첨을 하겠습니다. 등교 수업을 하는 날. 근데 이대로 계속해서 그런 경우가 없어진다면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각 조별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고 다른 조들을 시청을 하면 됩니다. 뭐 권육지책이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정확한 발표 시간과 발표 일정은 몇 개 조가 지금 이걸 낼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대륙하면 6명씩 하면 6일은 6, 2, 6, 12. 한 12개 조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4명이서 하겠습니다. 뭐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한 거는 그걸 받아보고 다음 주 강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현재로는 여러분들의 조별 명단은 지금 다른 조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될지 구성이 안 돼서 이것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의 제출. 자,
여러분이 발표할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표 자료는 조원 1인 이상이 직접 연구실로 방문하여 담당 교수에게 제출. 요 내용도 지금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일단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류를 하겠는데 요 내용은 추후에 따로 언제까지 주라 마라, 제출하라 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표 자료 제출이요. 그거는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이요. 제출한 자료는 상중하로 담당 교수가 평가하여 3점, 0, 제일 잘한 상의 경우에 3점, 플러스 3점, 중은 0점, 하는 마이너스 5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번 학기에는 시험을 안 보는 것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PPT에는 전 조원이 함께 있는 현장 방문 인증 사진이 3장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방문 인원당 마이너스 3점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학기 관광자원의 이해 프로젝트는 부산에 없는 관광자원을 만드는 겁니다. 수업 시에는 몇 번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죠. 부산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 전제할 때는 환경 문제 전혀 신경 쓰지 마라.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법 개무시해라. 법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돈이 얼마가 들든지 그건 신경 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저학년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학년이 높아가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저학년 때만 만들어서 크게 환경 무시, 법 무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 다 무시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광안리 앞바다에다가 바다를 예를 들면 광안리 앞바다를 메우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축구장을 만들겠다. 그죠? 구상은 해볼 수가 있죠. 광안리 앞바다에 가서 실제로 그게 가능할 건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없는지, 앉아서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랑 현장에 가보는 거랑 얘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른 조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다른 조원들한테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 방문 사진 3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증사진 3장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규정과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표 자격을 상실합니다. 발표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해인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조언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죠. 받았는데 다른 학생들이 교수님 이거 합성인데요. 그러고 갖고 왔어요. 이의를 제기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합성인데? 이거 다른데요? 그래서 뭐 6명 다 있잖아. 그래서 도저히 전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우리과 교수님들하고 고민을 하다가 안 돼서 그때 신문방송학과에 가서 그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뭐 또 거기도 하는 게 있더라고 사진을. 그랬더니 이거는 합성이다. 그래서 학생 한 명의 사진을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4명인가 5명만 가고.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또 그걸 또 이의를 제기를 해요. 담당 교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발표 자격을 상실하는 걸로 그러면 발표 점수는 없는 겁니다. 발표 점수는. 됐죠? 그 다음에 자료 및 확인서의 전달. 잠깐만요. 네. 이게 또 동영상이 오래되면 자동으로 꺼져서 2개로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자료 제출을 이후에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거 다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네는 신데렐라를 가지고 무슨 테마파크를 만들다고 하고 다른 조한테 그거 다 줬어요. 질문할 조한테. 근데 막상 발표한 날 보니까 신데렐라가
아니고 백설공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는 저는 신데렐라인 줄 알고 질문을 짰는데 백설공주로 바꾸니까 황당하죠. 그죠? 그래서 교수한테 제출하거나 다른 조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제출 이후에 수정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부정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제출을 하고 그래도 최선을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겠다 발표 당일까지도 수정을 할 수 있게 했더니만 처음에 제출할 때 대충 해서 내고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처럼 상중하로 매기는 규정도 만들었고요. 어쨌든 이대로 해서 제출하시고 됐고요. 일단 여기서 1차 설명을 끝내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나머지 설명과 채점 기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게 화면에 나오더라고.